자, 일어나십시오. 아, 심장 깨워. 너 때려. 머리에 뭐가 붙었어? 이게 뭐야? 포스티 포스. 아 태원이는 나한테 오늘 연락해. 이나 머리에 포스티 빨리 붙이고. 앉아 임마. 아 자꾸 태원이한테 뭐 자꾸 따라가지고 답장 안 해준다고. 임마 키스. 자, 잘 앉으시고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줄이 없고 하나는 줄이 있어. 페이지 샤프심 있는 분. 저 있는데. 자, 페이지 13페이지 할 차례죠? 자, 13페이지 핍니다. 13페이지. 자, 페이지 13페이지 피시고, 이건 뭐 여러분이 생각한 것이 답일 겁니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페이지는 제가 볼 테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하은 씨가. 예, 하니.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벌이 꽃에 머무를 때 꽃과 벌 사이의 정부적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했어요. 꽃이 음전화를 띠므로 벌은 양전화를 띠게 되어 인력이 작용하여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전자를 주고 받겠죠. 네. 그렇죠. 전자를 주고 받습니다. 양면 음자 사이에서. 자, 두 번째, 시각 T에서 어떤 벌도 이곳에 앉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거 다른 친구한테 질문할게요. 네. 예린. 예. 예. 아우 너무 컸다. 그 그래프 가를 보면 그 전하량이 0일 때 개체수가 없잖아요. 0. 아 예, 예, 예. 그래서 꽃이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설명 잘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도 그 내용을 잘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주한이 뭐예요? 2번 답변하십시오. 먼저 끊어. 아니요. 더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 추가 설명을 하는 예, 예.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하은이다. 꽃이 중성이어서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아 어떤 별도 앉지 않습니다. 예, 비슷한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자면 이 꽃과 벌 사이에서는 정기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의 차이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이게 그 꽃에 벌이 앉게 되는데, 전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그 전에 다른 벌이 벌써 거기에 꽃에 앉았다. 앉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기적 상호작용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벌이 꽃에 앉지 않게 되겠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아마 잘 푼 친구는 잘 풀었을 텐데, 혹시 푼 친구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3번에 1번. 자, 3번에 1번 혹시 푼 친구 있나요? 틀려도 좋아요. 답변 해주시고요. 푼 친구 없나요? 제가 예, 예. 풀었습니다. 자, 개체 2의 유전자는? Big A, Small A. 예? 네. 아, 저기 개체 2의 유전자형.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A 앞에 두 개 붙이고 뒤에 B 붙이는데 라지인지 스몰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 Small A. 라지 A, Small A. 라지 B, 라지 B. 라지비? 예. 질정이로. 틀린 사람 없습니다. 자, 제가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라지 A, Small A. 라지 B, Small A. 예, 정답입니다. 개체 2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예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그 다음에 개체 3의 유전자형은 라지 A, 라지 A, 라지 B, 스몰 B. 그럼 오늘 자습전 한번 여러분 직접 풀어보십시오. 직접 풀어봐야 돼요. 남 설명해준 거 보면 쉬운데 본인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근데 모르겠었어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기억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두 가지 나옵니다.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 예. 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는 64분의 4니까 얼마가 되는 거지? 16분의 1. 예, 16분의 1.
아니죠. 63이니까 32분의 1입니다. 32분의 1. 자, 일단 답 체크하시고요. 한번 봅시다. 먼저 문제 한번 보자. 꽃 색깔과 종자 모양 결정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상염색체 존재한다라는 문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 유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한다.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독립유전이라는 얘기야. 독립유전.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가 별개의 염색지상이 있다는 얘기야. 서로 간섭하지 않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이게 이제 독립유전이라는 뜻인데, 자, 독립유전이 도대체 뭔 뜻인가 한번 보자. 자, 독립유전인데, 자, 이 독립유전이 뭔 뜻인가 한번 보자. 먼저 콩의 모양과 콩의 색깔 유전자가 있다. 진짜 콩의 모양과 색깔 유전자가 있는데, 콩의 모양 유전자가 라지 A와 스몰 A가 있고, 색깔 유전자가 라지 B, 스몰 B가 있다. 진짜 이때 이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 뭔 뜻인가를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뭔 뜻이냐면, 만약 염색체가 1번, 2번 쭉 가서 11번, 12번 있다. 진짜 그럼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1번과 2번은 상등 염색체, 11번과 12번 또한 상등 염색체예요. 그러면 독립되어 있다는 뜻은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1번 염색체, 여기 라지 A, 여기 스몰 A. 그 다음에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는 별개 염색체, 여기에 라지 B, 여기에 스몰 B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양과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가 별개 염색체에 존재한다. 서로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여기는 염색 부채와 여기는 염색 부채는 DNA 복제의 상분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라지일 거고 여기 뭐야? 스몰 A겠지. 여기도 라지 B고 여기도 똑같이 스몰 B란 말이야. 그렇죠? DNA 복제했으니까. 그럼 얘네가 감수 분열할 때 두 개 중에 하나, 두 개 중에 하나 초이스해야 돼요. 그래서 감수 분열해서 만약에 생식 세포를 만든다라고 가져간다면 두 개 중에 하나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요런 놈이 모두 네 종류가 만들어질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쪽 모양에서는 라지 A를 갖고 오고 색깔에서 라지 B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모양에서는 라지 A 갖고 오고 색깔에서 스몰 B 갖고 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스몰 A를 가져오고 이쪽에 라지 B를 갖고 오는 거. 그 다음에 스몰 A를 갖고 오고 이쪽에서도 스몰 B를 갖고 오는 거. 그래서 라지 AB, 라지 A, 스몰 B, 스몰 A, 라지 B, 스몰 AB. 그래서 모두 몇 종류의 생세포가 만들어진 거야? 네 종류가 만들어진 거야. 이게 바로 독립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독립되어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독립되지 않은 것도 존재하나요? 그렇지. 독립되지 않은 것도 존재하는데 그 독립되지 않은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서로 연관되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독립의 반대말이 연관이야. 그럼 연관은 뭐냐면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는 거야. 같은 염색체상에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야.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을 때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 라지 A 스몰 A고요.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 라지 B 스몰 B면 이 모양과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있는 거야. 같은 염색체상에. 그러니까 염색체가 만약에 1번, 2번 있다. 진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1번, 2번 있으면 여기에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있어. 라지 A 스몰 A가 있어. 그럼 여기 DNA 복제했다. 여기 똑같이 라지 A 스몰 A가 있을 거야. 근데 색깔 나타내는 유전자가 별개의 염색체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염색체상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라지 B가 있고 여기 스몰 B가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얘도 유전자형을 표현한다면 얘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로 설명할 수 있겠지. 얘도 유전자형을 적는다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로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유전자형은 조금 똑같지만 얘는 모양과 색깔 같은 유전자가 별개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고 얘는 모양과 색깔 같은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이 유전자형으로서는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을 때랑 붙어 있을 때랑 독립돼 있을 때랑 연관돼 있을 때랑 달라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얘가 만약에 감수 분열해서 생식 세포를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잘라질 때 이렇게 잘라지는 않아요. 이렇게 잘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지 A와 라지 B는 항상 같이 달릴 수밖에 없어. 라지 A 스몰 B는 만들어지나? 못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붙을 수가 있나? 못 붙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지면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어지는데 얘 유전자는 라지 A, 라지 B 이렇게 갈라지니까 얘도 똑같이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 그래서 얘가 라지 a, b, 라지 a, 스몰 b, 라지 a, 라지 b, 스몰 a, 스몰 b, 스몰 a, 스몰 b야. 그래서 생세포가 똑같이 4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지는 생세포의 유전자의 종류 몇 종류? 2종류밖에 안 만들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연관돼 있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모양을 나타내는 유전자와 색깔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염색성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연관돼 있으면 만들어질 수 있는 생세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봐요. 꽃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 라지 A, 그 다음에 스몰 a에 대해서 불완전 우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 불완전 우성도 한번 보자.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공동 우성이라는 단어 종류가 2종류가 있어요. 불완전 우성과 공동 우성이 있는데 불완전 우성, 공동 우성 2개 공통점이 있어요. 얘는 멘델의 유전 법칙 중에서 어떤 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야? 불완전 우성하고 공동 우성은 그렇죠. 우열의 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야. 얘는 우열의 법칙의 예외야. 우열의 법칙이 안 지켜지는 거야. 자, 먼저 불완전 우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형질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성이고 어떤 것이 열성인지 몰라. 그래서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거야. 중간 형질이 나타나는 거. 이걸 불완전 우성이라고 불러요. 대표 이걸 다른 말로 중간 유전자도 불러요. 예를 들어서 빨간색하고 흰색이 만났어요. 그러면 핑크색이 나타나는 거야. 만약에 빨간 색깔이 우성이라면 빨간색이 나타날 것이고 흰색이 우성이라면 흰색이 나타날 텐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같이 섞여 있는 핑크색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바로 중간유전이라고 불러요. 공동우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너도 우성이고 나도 우성이야. 그러니까 너도 표현돼 나도 표현돼. 이게 바로 공동우성이야.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ABO식 혈액형이 대표인데 ABO식 혈액형은 이제 다인자 유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의 혈액형을 표현하는 인자가 3가지야. A, B, O 3가지인데 O형만 열성이야. A와 B는 둘 다 무성이야. 그러니까 A인자도 갖고 있고 B인자도 갖고 있으면 A도 표현되고 B도 표현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공동우성이야. 공동우성. 그래서 내가 예전에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중간유전이라고 하는 거. 중간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이렇게 위로 처진 위로 올라간 사람하고 위로 처진 사람이 결혼했어. 어떤 사람 나오는 거야? 정상이 나오는 거야. 이게 중간유전이야. 근데 공동우성은 이렇게 된 사람하고 이렇게 된 사람이 결혼해서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공동우성이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거는 둘 다 우열의 법칙이 안 지켜지는 케이스야. 자, 그래서 뭘 내가 찍고 있었구나. 이해가 속속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가요. 세 번째 줄 종자 모양을 결정하는 대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다 그랬고요. 자,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개체 1과 유전자형을 알 수 없는 개체 2를 교배했어요. 자, 우리 한번 보자. 밑에 표 봐봐요. 개체 1과 개체 2를 이제 교배했단 말이야. 개체 1과 개체 2를 교배했고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야. 그쵸? 유전자형이. 그 다음에 여기 2형은 유전자형이 뭔지 몰라. 자, 모르는데 밑에 그 F1 그 자손을 한번 봐봐요. 자손 한번 보자. 뭐 붉은 거, 뭐 불매, 흰매, 분매, 불주, 흰주, 분주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이거 따질 때 우리가 배우는 범위 내에서는 이거 안 나와. 이건 안 나와. 그냥 이런 개념 이런 거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무조건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F1에 1과 2를 교배했을 때 색깔 갖고 한번 해보자. 자,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흰색이 있는데
이것들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 나오니? 한번 계산해봐요.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몇 대 몇 나와? 1대 2대 1이 나오지. 네. 그렇죠? 1대 2대 1이 나온단 말이야. 자, 요게 붉은색 1, 분홍색 그 다음에 흰색이야. 그러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전자로 라지 A, 라지 A야. 분홍색은 뭘까? 라지 A, 스몰 A겠지. 얘는 스몰 A, 스몰 A야. 그럼 얘는 라지 A, 스몰 A인데 얘가 A 유전자를 뭘 갖고 있길래 두 개를 교배했을 때 이런 형태로 나올까? 한번 잘 따져봐. 얘가 라지 A, 라지 A일까? 스몰 A, 스몰 A일까? 라지 A, 스몰 A일까? 한번 따져봐요. 어떻게 있을 때 이렇게 나올까? 라지 스몰 A. 그렇지. 라지 A, 스몰 A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개체의 모양, 이게 색깔이지. 이게 색깔이 A죠. 헷갈려. 여기서 거꾸로 했구나 내가 이거를. 네. 여기 라지 스몰 A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색깔이고 그 다음에 모양 한번 보자. 자, 모양을 한번 봐봐. 모양. 매끈한 거하고 주름진 거 한번 보자. 매끈한 거하고 주름진 것의 비율이 몇 대는 나오지? 한번 개수 한번 쉬어서 한번 비교해봐요. 몇 대는 나와? 개수 다 정되죠 1대 3 나와요. 1대 3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3이야. 어느 게 우성이야 그러면? 주름진 게 우성이야. 얘가 우성이야. 우리 분리해보지 배웠잖아. 그치? 이게 우성이고 이게 뭐라는 얘기야? 열성이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열성이니까 얘는 반드시 스몰 B다 만들어졌겠지. 그렇죠? 얘는 라지 B 또는 라지 B 스몰 B일 거야. 얘는 라지 B 스몰 B인데 얘하고 어떤 놈이 교배해야지 이것이 이런 비율로 나올까? 그렇지. 라지 B 스몰 B.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 옛날에 분리해보지 할 때. 그렇지? 라지 B 스몰 B가 되면 이런 비율로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은 모양대로 색깔대로 그냥 보는 거야. 왜? 서로 독립되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따로 하면 돼. 그러면 개체 2의 유전자이 뭐가 되는 거야?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2와 3을 교배하는 거야. 오른쪽에 표 한번 봐봐. 오른쪽에 보면 개체 2와 개체 3을 교배하는 거죠. 3을 교배하는데 개체 2의 유전장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고 얘의 유전장이 뭔지 몰라. 자, 이거 유전 파트는 남이 해준 거 보면 되게 쉬워요. 직접 해봐야 돼, 자기가 손으로. 자, 답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여러 방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야. 2와 3을 교배했을 때 붉은색하고 흰색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따져보세요. 지금 해요? 예, 지금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얘는 붉은색,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흰색이 있고요. 이것들의 비율이 몇 대 몇 나오지? 분홍색하고 분홍색이요? 1대 흰색은 안 나오지? 네. 얘가 1대1이지? 1대 0. 0이 되지. 그러면 붉은색하고 분홍색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붉은색 유전자는 뭐야? 라지 A, 라지 A. 분홍색은 뭐야? 라지 A 스몰 A야. 그러면 얘는 라지 A, 스몰 A니까 얘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라지 A 또는 스몰 A란 말이야. 그쵸? 그럼 얘의 유전자는 뭐야? 라지 그치, 라지 A, 라지 A, 라지 A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색깔 했고 모양 할 수 있죠? 모양은 매끈한 거하고 주름진 매끈한 거하고 주름진 것이 몇 대 몇으로 나오지? 1대 1. 1대 3으로 나오지. 아 맞나? 맞지 않아? 맞아요? 맞나? 그 경상들 많이 쓰는데? 네. 그죠? 경상들 뭐 하면 맞나? 자, 1대 3 나왔어. 그럼 할 수 있겠지? 네. 얘가 만들 수 있는 유전자는 뭐야? 라지 B,
또는 스몰 b를 내놓을 수 있어. 그럼 얘가 도대체 뭐길래 매끈한 거는 라지 b나 라지 b 스몰 b일 거고 그 다음에 중징은 뭐가 될까? 스몰 bb가 되겠지. 그치? 이거 반대 근데 맞죠? 라지비 아 그렇죠. 지금까지 항상 매끈한 경우 우성을 봐서 얘가 스몰 얘가 스몰 bb죠? 스몰 bb고 라지 b 스몰 b 라지 b 라지 b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내용식은 라지 b 또는 스몰 b야. 그럼 얘가 도대체 뭐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길래 이렇게 나올까? 라지 그렇죠. 라지 b 스몰 b야. 그럼 다 됐잖아. 개체 2의 유전자형 개체 2의 유전자형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개체 3의 유전자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더 먹지 않고 하면 돼. 유전 같은 시험지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이 유전자형을 쓰래요. 기억이 뭐야? 분홍고 쉬면서 주름진대. 그럼 주름진 것은 두 가지잖아. 라지 B 스몰 B잖아. 저기 라지 B 스몰 B, 라지 B 주름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분홍색은 뭐야? 라지 스몰 A겠죠. 그러면 기억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A, 라지 B, 라지 B거나 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겠지. 맞죠? 그거란 말이야. 두 종류야. 여기가 잘 이해했죠? 이해했죠? 왜두 종류예요? 주름진 게 라지 B 스몰 B 라지 B 기억의 표현이 뭐냐면 분홍색이면서 분홍색이고요. 네. 분홍 색깔이고 그 다음에 모양은 주름줄. 그러면 주름진 것이 우성이기 때문에 주름진 걸 표현하려면 호모일 수도 있고 헤테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하죠. 이렇게 두 종류 가능하죠.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 세 번째. 기억의 한 객체와 니은의 한 객체를 교배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이런 형태고요. 니은도 똑같겠죠. 니은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빌 거고 또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겠지. 맞죠? 맞잖아. 네. 맞죠? 그럼 이거를 교배했을 때 분홍색이면서 매끈한 면. 분홍색이면서 매끈한 콩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유전자이 뭐가 되는 거야? 분홍색이니까 라지 A, 스몰 A가 될 거고 매끈한 거는 뭘까? 스몰 B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모두 네 가지 조합이 되는데 이렇게도 교합이 될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도 교배가 되겠지.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라지 A, 스몰 A, 스몰 BB가 만들어진 케이스를 찾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B하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B가 교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B하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교배하는 경우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하고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가 만나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얘가 한 번, 얘가 두 번, 얘가 한 번이죠. 그리고 보면 맞죠? 여기서는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스몰 B가 아예 없으니까 여기 빵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야? 빵이죠. 맞죠? 네. 스몰 B가 너 만들어줄 수 없잖아. 네. 여기서는 네. 만들어지죠. 케이스 찾으면 돼요. 이렇게. 됐죠? 네. 이게 두 번 맞나? 맞죠? 두 번 맞죠? 네. 한번 그래서 32분의 1이 나옵니다. 저기가 근데- 뭐야? 네. 저기가 왜 두 번이에요? 이렇게 교배 가능하죠. 네. 이렇게 교배 가능하지. 네. 이렇게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하죠. 네. 이거 두 번 나오죠.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고. 하나, 둘, 셋, 네 번인데 모두 네. 요거 가능하죠. 아. 이거 가능하죠. 네, 네. 두 번이잖아요. 아. 한 번씩 있고. 네.
됩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렵지 않고 잘 겁먹지 않고 덤비면 돼요. 덤비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자, 18세기 린네부터 한번 봅시다. 자, 18세기 린네는 생물은 운동성 유무에 따라 동물과 식물로 구분했습니다. 자, 1번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순서에 관계없이 원생 생물계, 균계, 원행 생물계 구분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모를 린네와 히테커의 분류치기로 분류하는 어떤 게 속하는지 쓰시오라고 했어요. 린네는 효모를 무엇으로 구분했을까? 효모. 효모가 운동성이 있어 없어? 효모는 운동성이 있어 없어? 없죠. 뭐 운동계는 없어요. 운동계는 없습니다. 아 근데 네. 막 움직이지 않나? 아니요, 효모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식물계로 구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히테코는 균계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에서 작성한 두 개를 서로 분류하는 그러니까 효모를 두 개를 서로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그러니까 식물과 균계를 구분하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광합성이겠죠. 또 네? 번식법. 포자법. 그렇죠. 균계를 포자법으로 하니까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뿌리, 줄기, 잎의 구분이 있냐 없냐 이것도 구분할 수 있겠죠. 됐고 자, 그 다음에 시도 경시대의 구출 다 풀어오셨을 거로 있습니다. 안 풀어오셨으면 나는 혼내지 않겠습니다. 아마 영작교가 혼내겠죠? 나 대신에 시험의 친구들은. 써라.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푼 친구들은 답변해 주십시오. 저 뒤에 문제점 좀 열 수 있나? 뒤에 문제점 좀 열 수 있나요? 네, 근데 기질이 뭐예요? 기질. 그러니까 기질은 뭐 틀 이런 뜻이에요. 틀. 그러니까 효소에 타깃되는 물질. 이걸 기질이라고 해요. 효소에 타깃되는 물질. 그래서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도 이겼네요. 뭐가 이거예요? 제가 야구를 해서. 어디 팀이요? 다 됐습니다. 돌림 받아요. 자, 아니요. 제일 못하는 팀이. 하나만. 그래서 아빠 하나 팬이네. 야 나도.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자, 1번 정답 몇 번? 2번. 2번입니다. 2번. 자, 요거 잠깐 정리하자. 1번. 자, 효소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효소. 자, 마지막입니다. 요거 효소 정리하는 거. 자, 효소. 자, 효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요. 어떻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우리 몸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요. 우리 몸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에서 화학 반응을 촉진시킨다. 두 번째, 얘는 입체 구조가 일치하는 특정 기질하고만 반응한다. 특정 기질과 반응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기질 특이성 있다. 한 놈만 푼다. 기질 특이성 있다라고 하고. 세 번째,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과 pH에 아주 민감하다.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반응 전후에 변화가 있어 없어?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효소는 반응만 촉진시킬 뿐이지 자기 자신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3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네는 오로지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켜줘요. 생성물이라든가 또는 반응력 이런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특징 기억해야 돼.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네 번째 반응 전후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갖고 이제 응용 문제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저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우리 몸에 소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 소장에서 각종 소화 효소가 장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여기서 각종 소화 효소가 계속 분비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소화할 때마다 계속 효소를 분비하게 되면 단백질의 낭비가 너무 심해져요. 그렇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 어떻게 할까? 우리 몸에 소장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소장벽 쪽에 소화 효소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다. 이렇게 붙어 있다.
붙어 있어서 영양 성분이 지나가면서 터치하면서 영양분이 분해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소장 벽에 붙어 있는 소화 효소들은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화 효소를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얘는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게 소장벽. 예, 소장벽에 우리 몸의 소화 효소들이 전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도 지나가면서 소화가 되면서 지나가고 소화 효소는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으니까 계속 재사용에 쓸 수가 있겠죠. 예. 너 어디 아파? 오, 약 먹어서 졸려서. 나 아픈 사람이 아파서 약을 딱 꺼내고 있어요. 보스트잇은 박하. 감기 걸렸군요. 감기 걸렸어. 자, 그다음에 잠시만요 선생님. 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답을 딱 알려주고 다음에 요걸 별도로 다루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 설명드릴게요. 이번의 정답은 3번, 4번입니다. 예. 4번. 역시 나는 임마. 근데 님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보자. 자, 3번 문제에서 딱 두 가지 설명드릴게요. 3번 문제에서 딱 두 가지. 자, 이렇게 가계도가 등장했다. 가계도 나왔다. 제일 먼저 뭘 찾는다? 성면체. 그렇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갑툭을 찾는다. 갑툭을 찾는다. 갑툭을 찾는다. 그렇죠? 갑툭을 찾아. 갑툭지가 곧 뭐다? 열성이다. 그렇죠? 가계도에서. 그러면 여기 지금 3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VIP가 누구야? 가나 마마. 아니요. 가라.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네? 뭐라 카노 지금? 자차. 그렇죠. 자차죠. 자차. 자차가 VIP야. 왜? 얘네가 뭐야? 갑툭튀야. 그렇죠. 그래서 자차를 통해서 이렇게 비만증이 없는 것이 열성이구나라고 한번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거야.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상염색체에 존재하는지 성염색체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상이다 이거. 딸이 생명이면 아빠는 반드시 뭐다? 생명이다. 생명. 아전다지. 점프를 말라. 딸이 생명이면 아빠 생명이다. 아빠를 맞는 생명이다. 만약 딸이 생명인데 아빠 정상이다? 그럼 막장들 맞힌 거야. 그렇죠? 막장들 맞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돼요. 딸이 뭔가 열성 형질이 나타난다. 열성질이 나타나면 아빠도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만약에 성염색체 존재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자. 그러면 자합을 찾아보게 되면 내가 갑툭치니까 이게 열성이구나. 근데 자를 봐봐. 자, 딸이 열성 형질이 나타나? 근데 아빠가 안 나타났어. 이건 뭐야?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막장 드라마 아니라 이거는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라 상염색체 유전이야. 자,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이야? 예,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4번. 4번 문제 풀지고 있나요? 답 몇 번이죠? 3번. 답 5번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맞아요? 예. 디귿은 왜 맞아요? 왜 그러냐면 개구리는 체내수적으로 해요, 체외수적으로 해요. 체외수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밖으로 몸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영양성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영양분을 저장해야 되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몸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영양성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난자보다 개구리의 난자가 어때요? 더 크다는 얘기죠. 체외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어렵지 않아요. 5번 다 풀었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2번. 5번 정답 2번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게 되면 실험과정 가에서 보면 이틀 이상 암실에 두었던 식물에서 잎을 잘 잘라낸다라고 했어요. 이틀 동안 암실에서 묵히는 이유가 뭐지?
그 아예 그 초기화를 나무를 위해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초기화. 기존에 만들었던 영양 3분을 전부 다 소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리셋이 되는 거죠. 리셋. 네? 좀 어려운 거 썼더니 효과가 쥐가 날라오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면 실험 결과 한번 봐봐요. 아이오딘은 뭐하고 검출하는 바람이에요? 아이오딘? 녹말. 베네딕트는 베네딕트. 그렇죠? 포도당. 포당. 그 다음에 뷰레빵은 단백질. 색깔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혹시 문제 풀 수 있나? 3번 저요. 네. 2번. 2번. 자, 이거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 2번. 자, 우리가 지금 호르몬 같은 것을 이제 내분비라고 부르거든요. 호르몬에 대해서 보자. 호르몬. 자, 호르몬 한번 보자. 자, 호르몬이 뭐야?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야, 호르몬이 뭐야?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해요. 내분비성. 네,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명령 전달 물질. 그렇죠? 우리 몸에서 명령 전달 물질이야. 신부는 그냥 메신저야. 명령 전달 물질인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고 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후에 우리 몸의 순환계를 따라 이동해요. 그러니까 혈액을 따라 이동하는 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분비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면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겠네요. 그렇지. 이걸 반대되는 것이 외분비샘. 외분비샘인데 자, 외분비샘의 예를 먼저 기억하자. 외분비샘 대표적인 예로서 뭐가 있냐면 뭐 침, 땀, 눈물, 소화에 뭐 이런 것들, 그쵸?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분비샘이야. 이게 전부 다 외분비샘인데 우리가 외분비샘을 보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침, 땀, 눈 다 볼 수 있잖아, 그렇지? 얘네는 혈액으로 분비되지 않고 얘네는 분비관이 있어요. 파이프가 있어요.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얘네는 기관으로 분비돼요. 순환계로 분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를 가르면 다 볼 수 있어요. 침, 땀, 눈물, 소화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고 직접 순환계로 분비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분비샘입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그림 한번 봐봐. 지금 6번의 그림 보게 되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왼쪽에 가번 한번 봐봐요. 가를 보게 되면 분비관을 통해서 분비 물질이 밖으로 나가고 있지. 그러니까 이 가가 뭐가 되는 거야? 외분샘이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분비 물질이 그냥 바로 혈액으로 나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 뭐가 되는 거야? 내분샘이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지? 우리 몸에 내분비샘이면서 외분비샘이 있어요. 뭘까? 저 아는데. 뭘까? 우리 몸에 내분비샘 앤드 외분비샘 힌트 뭐지? 몇 글자? 아이 뭐몇 글자야? 그럼 좋아요. 힌트 그래 힌트. 뱅크. 은행? 발? 왜 은행들이 그렇게 발음도? 은행 발는 은행. 노란색인가? 뱅크. 돈. 왜? 왜? 돈이 많이 드는 뭐지? 뱅크? 은행에 가. 백혈구. 아니요. 자 다시 문제 다시 리셋. 우리 몸에서 내분비샘이면서 동시에 외분비샘인 기관이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하나 있어요. 간. 그래서 그거의 내 힌트를 뱅크 은행으로 여러분에게 힌트를 심장. 물어봅시다. 이자액. 네, 이자입니다. 와, 이자액. 이자액이 은행에서 이자가 나니까. 아니 너무 깊은 뜻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았으면 자 그다음 보자. 자 세 번째 순환에 따라 오물 이동하다가 얘는 이놈저놈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는 표적 기간에만 작용해요. 오로지 표적 기간에만 작용해요. 표적 기간에만 작용해요. 예를 든다면 인슐린이다라고 한다면 인슐린은 간이라서 작용해요. 딴 데 가서 작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로지 한 놈만 되는 거야. 이걸 기관 특이성이 있다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양이 매우 적은 양이야. 매우 적은 양이야. 그렇지만 얘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어마무시하게 커요. 따라서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 걸리고요. 너무 부족하면 결핍증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미세한 그 양을 우리는 어떻게 조절해? 기항작용. 호르몬의 그 적정 양을 어떻게 조절하지? 피드백. 틀렸어요. 피드백입니다. F 원 피드백. 분명히 기억을 오래 시키려고 그렇게 설명했는데 아침 피드백하는 거예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호르몬은 종특이성이 없어요. 종특이성이 없다는 표현하는데 이 종특이성이 없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인슐린이라고 한다면 사람한테서 만들어진 인슐린이나 소나 돼지가 만드는 인슐린이나 똑같은 인슐린이에요. 종특이성이 없어. 그 다음에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는 호르몬 빼서 내 몸에 주사해도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작용하지 않아.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공용이 가능하다. 공용이 가능하다.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호르몬의 특성이야. 이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호르몬 특성 다시 한번 보자.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는 신호 전달 물질, 명령 전달 물질이야. 그래서 내분 미세에서 분비해서 수용될 따라 온몸 이동하다가 특정한 기관에만 작용해, 표적기에만 작용해, 기관 특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 매우 소량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표백증, 너무 많으면 과다증이 보이고 그 미세한 적정량을 웨이드백을 통해서 조절해. 종특성이 없고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공용이 가능한 거죠. 이게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을 다 들었으니까 6번 문제 열어보시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에 정답 몇 번이죠? 2번. 아까 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한 겁니다. 다시 업데이트. 5번. 5번 정답입니다. 5번. 5번. 이랑 치면. 합천. 자.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보자. 1번에 뭐 있냐? 자, 심장이 이렇게 있고요. 심장이 있고, 간이 있고요. 심장이고요. 이거는 간이고, 소장입니다. 이건 뭐야? 콩팥입니다. 콩팥이. 이건 뭐야? 뼈. 뼈인데 무슨 뼈야? 갈비뼈? 아, 심장 옆에 있잖아.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다 배웠던 거야. 자, 그다음에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부르고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네. 자, 먼저 소장 쪽을 한번 보자. 자, 소장 쪽. 여기 심장에서 소장 쪽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 동맥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소장 동맥 또는 장동맥이라고 해요. 여기는 영양소가 많을까 적을까? 영양소가 적어요. 소장을 지나면서 영양소 흡수하고요. 그 흡수한 영양분 중에서 수용성 양분을 담은 혈액이 간으로 가죠. 그 이 파이프 뭐라 불러? 간문맥. 간문맥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수용성 양분을 받아서 간으로 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간으로 가서 글쓸적에 체해요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포당을 글리코겐을 저장해. 그러니까 여기에는 포당이 대단히 많은데 여기는 포당이 굉장히 많아서 혈당이 높은데 이 포당을 간을 지나면서 글리코젠을 바꿔서 저장하고 피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간 정맥이 되는 거고 이 간 정맥은 간문맥에 비해서 포도당의 농도가 낮겠지. 맞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간에서 글리코젠의 형태를 저장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여기 소장에서 수용성 양분은 그쪽 간문맥을 통해서 가는 것처럼 심장으로 가는 건데 지용성 양분은 어떻게 가? 간에 거치지 않고 심장으로. 심장으로 가는데 파이프가 있어요. 여기 보자. 가슴과 자, 여기 봐봐. 여기가 이제 소장이야. 여기 간이야. 간이면 소장에서 수용성 양분을 흡수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요. 간이란 말이에요. 여기 올라가요. 여기 뭐야? 간문맥. 그쵸?
간을 거쳐서 간 정맥을 따라 심장을 간단 말이야. 심장 갈 때도 여기서 이제 뭐 하대정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대정맥 몰라 좋아. 간 정맥을 따라서 심장을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소장이 있고 여기서 지용성 양분 흡수하게 되면 별도의 파이프가 있어요. 이렇게 별도의 파이프가. 이 별도의 파이프를 바로 뭐라 불러? 가슴관이라고 불러요. 들어봤지? 그쵸? 림프가 이런 가슴관이 있어요. 여기에 가슴관이 이렇게 지나가요. 가슴관이야. 가슴관이고 요 가슴관은 혈액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뭐가 흘러? 림프액이 흘러요. 여기에는 림프액이. 그래서 여기 암주관에서 흡수한 다음에 여기 암주관이란 말이야. 암주관에서 흡수한 다음에 가슴관을 따라서 간단 말이야. 그럼 이 뼈가 있어. 이 뼈가 뭐야? 어? 그렇지. 이게 잘한다. 좌쇄골이야. 쇄골? 쇄골. 여기 뼈 있잖아. 좌쇄골. 그렇죠. 좌쇄골. 그래서 가슴관이 이렇게 가서 이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쇄골 밑을 지나가요. 그래서 요거 지나가는 걸 뭐라고? 요쪽을 지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좌쇄골하 정맥이라고. 기억나니? 네. 네. 좌쇄골하 정맥이라고. 근데 이렇게 좌쇄골하 정맥이라고 그러니까 교육에서 야 한문 쓰지 마 우리말로 써. 어떻게 바꿔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래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자 그래서 좌니까 뭐 왼쪽이잖아. 왼고요. 쇄골을 빗장뼈 이렇게 부르고요. 아, 왜? 빗장뼈. 하가 뭔 뜻이야? 아래. 아래쪽에 왼쪽 아래? 아, 너무 길어. 밑정맥. 왼 빗장뼈 밑정맥. 진짜 있는 말이야? 예 있습니다. 와.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얘가 심장으로 뿅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가슴관 쪽에는 지용성 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그렇죠? 지용성 양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콩파 쪽 한번 보자. 콩파 쪽 보게 되면 심장에서 콩파 쪽으로 가는 혈관이 있어요. 그걸 이제 콩파 동맥이라고 그러지. 콩파 동맥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콩팥을 지나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콩팥 정맥이라고 그래요. 신정맥. 콩팥 정맥이라고 해요. 우리가 배웠듯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요소를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이 콩팥 동맥에는 요소의 농도가 대단히 높을 것이고 콩팥을 지나면서 요소가 제거되니까 콩팥 정맥을 지날 때는 요소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 7번 문제. 7페이지가 아니라 7번 문제. 정답 몇 번이죠? 5번입니다. 5번 한번 보자. 1번에 A. 동맥혈이 흐른다. 정맥혈이 흐른다. 아니 동맥피가 동맥혈인 거죠. 이게 그렇죠. P였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판막이 있다가 잘못된 아닙니다. 거죠. 판막이 없죠. 그 다음에 C는 지방 지나지도 않아요. 지방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니라 포도당의 농도가 가장 높겠죠. 가문맥이니까. 네. 그 다음에 D는 정맥혈이죠. 네. 그 다음에 E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보자. 8번 문제. 네, 다녀주십시오.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와. 4번은 근데 정말 이쪽 교실은 자는 친구 없네. 저쪽 교실은 자는 친구 엄청나게 많던데. 잠깐 뺄까? 그래 왜? 저쪽 좋은 친구 없던데. 살짝 위치를 정확하게 있을까? 네, 지나와요. 자, 8번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다음 달리네. 한번 8번 한번 보자. 4번. 자, 이것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아. 한번 보자. 자, 8번 문제 한번 보자. 자, 눈 한번 보자. 눈이 이렇게 있어요. 눈이 있으면 여기 수정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망막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망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홍채가 이렇게 있죠. 홍채가 있고 여기 각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각막이 있고 눈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는 한 딱 두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빛의 양 조절하는 거랑 두께 조절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게 수정체고요. 수정체고 얘가 뭐야? 얘가 홍채죠. 홍채. 네.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뭐야? 동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홍채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동공의 크기가 변해서 빛의 양이 조절되는 거고 수정체는 두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원근을 조절하는 거죠. 원근을 조절하고 이
동공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정확히 망막의 상이 맺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정체의 두께의 변화를 가지고서 원을 조절하는데 이 눈의 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원시가 있고요. 하나는 근시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도 중등 과정을 어느 정도 다 배운 친구들에서 한문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 한문 조금 그래도 좀 배웠으니까 원시 할 때 이 원이 뭔지 월 원자야. 그러니까 뭐야? 원시가 뭘 볼 수 있다. 멀리 멀리 먼 볼 곳을 수 볼 수 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멀다는 뜻이고요. 멀다는 뜻이고 시는 돌시. 영어입니다. 여기 시입니다. 예. 영어 이거 영어야. 그래서 볼시 맞아요. 예. 집에 가서 또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원시인데 이거는 먼 곳을 본다는 얘기야. 그럼 무엇을 못 본다는 얘기야? 가까운. 가까운 곳을 못 본다는 얘기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근시는 얘는 뭐야? 가깝다는 얘기잖아. 가까운 건 볼 수 있어요. 가까운 건 볼 수 있어요. 그럼 뭘 못 봐? 먼 곳을 못 본다는 얘기야. 먼 곳을. 그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 그러면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돼, 얇아져야 돼. 얇아져야 돼. 근데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죠.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두꺼워져야 되는데 충분하게 두껍지 않다는 얘기야. 수정체가 어떻다는 얘기야? 너무 얇다는 얘기야. 네. 그 다음에 근시는 먼 곳을 못 봐. 원래 먼 곳을 보려면 수정체가 얇아야 되는데 수정체가 어떤가? 너무 두껍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시는 초점이 너무 멀리 맺힌 거고 근시는 초점이 너무 가깝게 맺힌 거야. 그러니까 원시를 그리면 원시는 수정체가 너무 얇은 거야. 그래서 여기 상이 맺혀야 되는데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야? 너무 뒤에 가서 맺힌 거야. 근시는 수정체가 너무 두꺼워서 초점이 너무 앞에 맺힌 게 바로 근시예요. 근데 이 원시와 근시의 원인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수정체의 두께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수정체의 두께가 문제된 거서 이렇게 원시나 근시가 생긴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안구의 길이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인에 비해서 이 안구의 길이가 너무 짧은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수정체는 정상인데 초점이 너무 뒤에 가서 맺히는 거죠. 이것도 원시야. 또는 정상인에 비해서 안구의 길이가 어떤 거야? 너무 긴 거야.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 맺혔는데 안구의 길이가 너무 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시를 수정할 때는 이걸 땡겨줘야 된단 말이야. 땡겨주기 위해서 앞에 무슨 렌즈? 올로 렌즈. 얘는 무슨 렌즈? 롱 렌즈. 오케이?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홍채 같은 경우는 눈 한번 보여야 되겠네. 민준이가 아주 사투를 벌이네요. 얘는 아주 오늘 컨셉이 좋아요. 잠을 푹 잤거든요. 그렇죠? 또 이제 잠을 푹 잔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신데렐라라고 그러죠. 신데렐라. 근데 얘는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얘를 뭐라 그러죠? 모짜렐라라고. 모짜렐라 저장이 왜 신데? 그냥 신데렐라는 중요하지 않고 모짜렐라가 중요한 거죠. 예, 그냥 라인 맞추시려고요. 예, 그렇죠. 근데 어제 잠 못 잤거든요. 12시만 가야 돼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얘는 잠 못 잤어요. 그래서 모짜렐라입니다. 모짜렐라. 자, 보자. 자, 그 다음에 눈 한번 보자. 눈. 자, 눈 한번 보면 요쪽 부분 있죠. 요쪽 부분. 요 동그란 부분. 요 동그란 부분을 뭐라고 하면 이걸 동공이라고 해요. 저도 동공이라고 그러고 이 주변에 이것을 홍채라고 해요. 홍채라고 그러고 이 홍채가 수축되기도 하고 이완되기도 해. 그래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게 홍채인데 이 홍채가 수축되고 이완됨에 따라서 이 밖으로 수정체가 밖으로 드러난 이 부분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 얼굴이 수정체라고 생각하자. 수정체야. 맑고 투명하고 그렇죠. 민지가 그건 아니시대 뭐 그런 거. 이게 내 얼굴 수정체야. 이게 뭘까? 홍채야. 홍채. 자, 홍채 수축한다. 자, 홍채가 수축하면 동공이 어때? 커져. 그러면 밖으로 드러난 수정체가 넓어지니까 빛이 어떻게 될까? 많이 들어오는 거야. 홍채가 이완돼 동공이 작아지고 들어오는 빛이 아주 줄어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낮에는 빛이 많으니까 빛을 줄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밤에는 빛이 적어 보니까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죠? 그래서 홍채의 수직 유관 설명했고요. 자, 8번의 정답 몇 번이죠? 2번. 예, 2번입니다. 아니 왜? 완전 다르네. 유진스 나대지 마시고요. 완전 안될 거예요. 쌤, 근데 이게 초점머리가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거. 초점. 머리. 포커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설명할 거 없습니다. 9번 문제는 4번이고요. 이걸로 바꿔보시죠. 자, 10번도 제가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10번 정답 2번입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네. 그 9번이 정답이 뭐라고요? 4번. 자, 그 다음에 11번은 중요합니다. 2번. 11번 중요해요. 11번 정답 2번, 4번입니다. 그러면 여기 실험 과정에서 순서대로 한번 해보자. 순서대로. 자, 제일 먼저 뭐 해야 될까? 체열침으로 손가락 끝을 약간 찔러 혈액을 채취하죠. 이게 첫 번째야.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슬라이드 글라스의 혈액을 얇게 커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메탄올을 한두 말 떠들어서 세포를 고정하죠. 그 다음에 긴자액을 두세 방울 떠들어서 좀 염색하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가다마나 이 수로 가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혐용 관찰했을 때 A 세포와 B 세포가 관찰되네요. A가 뭐죠? 백혈구입니다. B가 적혈구입니다. 나머지는 뭐 됐고, 그 다음에 5번이 틀렸는데 5번 B의 핵은 긴자액에 의해 촉남살이 염색된다고 했는데 적혈구는 핵이 없어요. A의 핵. A의 핵이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염색되는 거 아니에요? 청남색이 핵이 없어요. 저기 청남색이 보라색이에요. 네. 자, 12번. 자, 12번 한번 보자. 붉은색 불꽃과 흰색 불꽃의 교환 결과 자수 모두 분홍색이 나타났다. 무슨 유전? 중간 중간 유전. 유전. 그렇죠, 중간 유전은 무엇에 유해된다? 우열의 법칙에 유해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그 선지 중에서 우열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 있어? 3번. 3번입니다. 2번은 분리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공리의 법칙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3번의 정답 몇 번이죠? 5번. 네,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지울게요. 모자랄라 힘내시고요. 애가 너무 아파서 무슨 힘도 없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픈 것 같은데? 그쵸? 목이 많이 아프지? 그럼 머리 코가 아파? 콩 전혀 안 나오는데? 자, 이거 보자. 돌연변이 한번 보자.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의를 말하면 돌연변이는 부모에게 없던 성질이 갑자기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거 열성 아니에요? 갑툭튀 아니에요? 아니요. 열성, 갑툭튀는 엄마, 아빠한테 있었어. 단지 겉으로 표현되지 않을 뿐이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형질이야. 갑툭튀하고 달라요. 얘는 유전 정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전 정보가 바뀐 거고요. 유전 정보가 바뀌어서 뭔가 형질이 달라지는데 엄마, 아빠한테는 그런 게 없었어. 근데 갑자기 자손에 나타나는 것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돌연변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염색체 돌연변이가 있어요. 염색체 돌연변이인데 이 두 가지 이해하기 위해선 유전자라는 단어와 염색체라는 단어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집중할 수 없으니까 필요한 것만 하자. 자,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요.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은 머리카락 색깔을 결정짓는 그 유전자를 치자. 그 다음에 이거는 소와 효소 만드는 거고요. 이거 필요할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호르몬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유전자를 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눈동자 색깔이라 치자. 눈동자 색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요거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정보. 그 다음에 소화효소 만드는 정보. 호르몬 만드는 정보. 요걸 바로 뭐라고 해요? 유전자라고 해요.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을 안에를 보게 되면 염기 배열, 염기 서이라고 하는 4개의 코드가 있고요.
이 네 개의 코드 A, G, C, T 네 개의 코드가 막 어떤 수로 막 배열돼 있어서 어떤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유전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하나 염색체 안에는 여러 개의 유전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피부색 표현하는 거, 뭐 운동의 색깔 표현하는 거, 뭐 그다음에 뭐 또 뭐 있을까, 침 만드는 거, 뭐 여러 가지 유전자가 쭉 붙어 있는 거야. 여러 개의 유전자가 모여서 하나 염색체가 되는 거야. 자, 유전자 드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어떤 한 특정한 유전자가 제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소화효소 만들거나 아니면 호르몬 만들거나 그런 특정한 유전자 하나가 제기를 못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어떤 유전자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 서열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오류가 발생해서 특정한 유전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이걸 바로 유전자 드론이라고 해요. 얘는 염색체 수는 정상이야. 근데 어떤 하나의 유전자가 제기를 못하니까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남모양 적혈구 진화증 알죠 뭔지? 그 다음에 알비노증. 알비노증이 어떤지 알고 있나? 백색증.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이에요. 그 다음에 피부 색깔 어때요? 하얀 색깔이에요. 눈동자 어때요? 약간 베이지, 약간 노란 빛이에요. 이 멜라닌 색소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걔네는 피부암에 되게 잘 걸려요. 밖에 못 다녀요. 선블록 바르고 다녀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알비노증. 얘네는 다른 건 정상이야. 뭐 지능이라든가 뭐 이거 다 정상인데 색소를 못 만들어요. 적혈도 이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유전자 돌변이야. 예, 유전자 돌변이. 그다음 염색체 돌변이는 이거 통째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이거 통째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유전자 돌변이와 염색체 돌변이 두 개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문제가 좀 더 심각해요? 유전자 아니죠. 염색체에서 염색체 돌변이 커나가니까. 염색체 돌변이 이거 세트로 다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대단히 좀 생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유전자 돌변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염색체 돌변은 흔하지 않아. 왜? 거의 죽어요. 네, 반절아요. 그냥 삭제돼요. 발생 과정에서. 근데 이 염색체 돌변에도 다시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자, 염색체 구조적 이상이라고 하는 건 어떠냐면 여기 유전자가 있잖아. 여기 피부 표현하는 거, 소화효소 만드는 거, 호르몬 만드는 거 이게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자체로 통째로 뭐가 없어지고 반복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중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어떤 유전자가 있으면 이 유전자가 결실 뭔 뜻이야? 없어지는 거. 중복이 뭐야? 반복되는 거. 역위, 순서가 바뀌는 거. 전자 이건 몰라도 좋아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염기 배우는 다 정상이야. 정상인데 결시자가 하는 건 뭐냐면 소화효소 만든 유전자가 없어져요. 결시야. 중복은 뭐냐면 머리카락, 소화효소, 호르몬 이렇게 될 거야. 반복되는 거야. 그럼 그럼 소화효소 더 많이 만들면 좋잖아요. 아닙니다.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어떤 특정 호르몬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존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한번 이런 병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중요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고양이 울음소리 중후군이라고 있어요. 고양이 울음소리 중후군. 그다음에 요성 중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5번 염색체의 결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능 매우 낮고요. 고양이 소리를 내요. 고양이 소리. 네, 고양이 소리. 그래서 고양이 울음소리 중후군이라고. 신분증 아니에요? 뭐라고요? 신기하다고요? 신분증 아니요? 예? 신분증. 제가 왜? 맨날 이상한 소리 내요. 미야 아니 그 우리 말도 제가 원래 그 고양이를 키워서 그렇겠죠. 고양이 안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 있나? 없어요? 저번에 강아지 키우는 사람 없어?
얘 강아지 키울 것 같은데? 맞죠? 고피는 키우는데. 네? 저도 고피는 저희 집에도 개가 한 마리 있긴 한데. 아 니네 동생 축하드만 너 이거 화장실 화장실이랑 가봐요. 예, 다녀오십시오. 자, 엄마한테 데려. 봅시다. 나는 강아지 키워요. 강아지 키우는데 아 봤어요. 카톡 사진이었어. 아니요, 나 카톡 프사 없습니다. 니 집안 센거 본 거 말하지 말라고. 오케이. 우리 집 강아지 그 종이 무슨 종이지? 약간 그 곰돌이처럼 생긴 종 있죠?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푸들? 아니요, 포메리안. 포메리안? 예, 카메라니아. 포메리안. 겉모습은 예쁘고 승질 아주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 보면 강아지 울음소리 잘 들으면 영어 소리 같지 않나요? 굉장히 큰 개 있잖아. 그러니까 막 대형견 있잖아. 대형견이 짖는 거 보면 알파벳으로 짖어요. 아니 들었는데. F라고 그러죠. F 이러지 않나요? 네? 그리고 조금 좀 등치가 조금 작은 강아지는 짖을 때 R 발음을 하죠. 그걸 R로 말죠. 제발. 왜 더 해보냐고. 조그만 강아지는 L 발음하죠. 자, 이거 보자, 이거 보자. 자, 이건 중요해. 아, 조그만 강아지는 이렇게 보자. 아무튼 나 그런 거 굉장히인데, 자, 염색체 순위 이상인데, 이 염색체 개수가 바뀌는 거야. 염색 개수가.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수성 돌변. 염색체 수가 더 많거나 적은 거야. 그래서 정상적인 염색체에 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분입니다. 염색체 수가 더 많거나 적은 거야. 교수님, 염색체가 더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데 똑똑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너는 염색체 몇 개 있어? 46개 있죠? 감자는요? 47개 있어요. 그럼 너무 감자보다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염색체 수가 많다고 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염색체가 많다고 해서 재밌냐? 가오. 예. 지훈이야. 자, 보자. 요거 먼저 설명해. 시간 많이 없으니까 많이 설명하자. 이성 돌변인데 염색체가 더 많거나 적은 거예요. 적었는데 우리가 이제 염색체를 1번부터 46까지 숫자를 붙이는데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크기 순서대로 쭉 배열해요. 그래서 가장 큰 거부터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45번, 46번 성염색체 어떨까? 가장 적어. 그럼 가장 적다는 얘기 뭐 뜻일까? 그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의 양이 매우 적다는 얘기야. 그래서 1번 염색체랑 2번 염색체 돌연변을 발생하면 즉사입니다. 안 태어나요. 너무 치명적이야. 너무. 안에 유전자의 양이 너무 많은데 그게 거기서 우리가 발생하면 즉사입니다. 안 태어나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이성 돌변 염색체 수가 더 많거나 적은 경우는 주로 성염색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성염색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염색체에서 랜덤으로 발생하는데 성염색체에서 이성 돌변이 발생했을 경우는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많이 들어. 1번, 2번, 이건 그냥 바로 그냥 즉사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성염색체에서만 이성 돌변이 발생하는 그렇지는 않아요. 다운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23번. 다운증후군, 그 다음에 터너 증후군 있고요. 저 알아요. XXX잖아요. 기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펠터 증후군. 그런 거. 클라이펠터 증후군. 이런 것이 있는데,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3개 있는 거예요. 3개. 그러니까 얘는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염색체가 17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지능지수 다운, 키도 다운, 면역력 다운, 수명도 다운, 다 다운돼요.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이친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처음 알려는 박사가 다운 박사였다. 그래서 이름 따서 다운. 그래서 이거 파는 거지. 이제 이 다운 신드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외모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 딱
겉에서 보는 순간에 아 쟤는 다운 중이라고 딱 느껴져요. 그렇죠? 이 미라는 굉장히 넓고요. 이마가 튀어나왔고 도빈이? 그 다음에 가장 큰 특징은 혀가 굉장히 두꺼워요. 혀가 굉장히 두꺼워서 입을 잘 다물지 못합니다. 도빈이 못 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혀가 두꺼워서. 푸르면 다음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래서 다음 주 자, 그다음 보자. 얘는 상염색체 문제 발생이에요. 상염색체 문제 발생이고, 그다음에 터너중은 뭐냐면 터너중과 클라이펠더중은 성염색체 문제 발생인데 터너중은 성염색체가 X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클라이펠더중은 XX, Y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XXX가 있는데 그건 초여성 중이라고 불러요. 초여성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성염색체의 이성 돌멩이가 발생했을 때는 생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활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생식 기능이 없어요. 생식 기능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클라이펠더 증후군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가 그 Y 성염색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의 어떤 형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남자와 비슷해요. 그래서 얘가 올림픽 출전하게 되면 여성으로 출전하게 되면 얘 금메달 씹어먹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에서 막 그 복싱 경기했을 때 그 좀 논란이 됐던 선수 있죠? 그것도 좀 의심받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자, 예. 근데 그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는 도핑이나 그런 거 원리겠냐고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클라인 페터 증후군인데 금메달 다 씹어먹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불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연 저 선수를 여성으로 생각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아직도 논란입니다. 아이 놀라요. 네, 아직도 논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고. 그것도 논란이에요. Y면 무조건 남자. 그래서 사람마다 이 Y가 아주 잘 발현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클라이펠더 증후군이라고 하면서 못 느끼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아무튼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자, 주목하시고요. 이렇게 이성 돌베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염색체 비분열성 때문에 그래요. 아마 배웠을 거야. 염색체 비분리현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염색체 비분리 나대지 마시고요. 자, 염색체 비분리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수분열 때 염색체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정상이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나누죠? 안 나눠져. 한쪽 몰려서 몰린 거. 또는 제2분열 때 이렇게 갈라지고 정상이잖아. 근데 어떻게 갈라져? 이렇게 갈라져. 한쪽으로 갈라져. 그럼 한쪽에 염색체가 막 적어진단 말이야. 예를 들어볼게. 자, 염색체가 이제 2행계가 있는데 만약에 제1분열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치자.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서로 분리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 몰려서 갔어. 그러면 얘는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뭐랄까? N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 상태에서 제2 분열하게 되면 여기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 여기 N 마이너스 1, 여기 N 마이너스 1. 그래서 제1 분열 때 염색체 비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생세포 몽땅 다 이수성 분열. 그렇죠? 그러니까 성염색체에서만 이루어질 버렸다면 얘네는 클라이펠더 중을 만들어 놓고 얘는 뭐야? 터너중이 되고 크겠죠. 그렇죠? 정상적인 개체가 결혼한다면 그다음 만약에 이 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다면 여기서 정상적이 일어나요. 이 분열은. 근데 이 분열에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여기서 정상적으로 되겠죠. 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2 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만들어지는 생세포 4개 중에서 50%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1 분열 비염이라서 그래요. 수동증이고. 아우 그래요?
아프겠다. 1 분열대 염색이 시간 없어요. 빨리 해야 돼 이거. 1 분열대 염색이 비교가 일어나게 되면 발생하는 수 생세포 몽땅 다 이성 돌변을 발생한다는 거야. 아니 왜? 왜? 공감해 주는. 그니까 왜요? 아프겠다라고 했는데 왜요? 왜요? 뭐가 아파요? 충농증이라고. 충동증 안 아파요. 이거 진짜 불편하겠다. 울쟁이. 막 충동적으로 막 하는 거. 자, 다 풀어드릴게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내가 주관식 1번에는 가, 나, 다. 예스. 그 다음에 2번에는 가, 다. 예스. 다 푸셨나요? 네. 그 3번에 다음에 다 알아. 예, 3번에 가, 나. 4번에 다. 4번에 다. 5번에 다. 오케이, 5번에 가, 다. 다. 가, 다. 자, 그 다음에 주관식 2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다 풀어오실 걸로 믿고요. 자, 주관식 2번은 1번에는 통제변의 온도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안 돼요? 예, 이산화탄소 농도 둘다 그것도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온도를 적은 친구들은 전과 시험관 사이에 수절 설치하거나 아니면 발열량이 적은 LED 적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합성과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죠. 예. 자, 그다음에 3번 발사하는 공기방울의 길이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유 알겠죠? 예,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이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빛의 세기는 4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다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어진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진 3번. 자, 먼저 명칭부터 한번 보자. A는 콩팥 동맥이고요. B는 뭐야? 쌍체. 고만 주기. C가 사부체. D가 콩팥 정맥. 알파벳 E가 집합관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B 5번 주어입니다. 문제를 푼 친구들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말 4번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야? VIP가 누구야? 다. 예, 다입니다. 왜? 얘가 갑툭튀. 갑툭튀입니다. 갑툭튀가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또 스포르겠죠. 나도 우리 집에서 갑툭튀인데 모르겠지 또. 그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남학생 중에서 제가 그 친구의 고민을 풀어준 적이 하나 있어요. 애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그런 갈등을 한 거야. 엄마도 되게 공부 잘했고요, 아빠도 되게 공부 잘하고 형도 되게 공부 잘해. 자기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는 거야. 나는 엄마 아빠 친아들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의심하는 거야. 애가 막 방황을 하는 거야. 한 방에 해결해 줬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가 내 덕분으로 공부를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막 갈등하는 거야. 형도 공부 되게 잘하고 엄마도 되게 공부 잘하고 아빠도 되게 공부 잘하는데 자기 혼자 공부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 친자식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줬죠. 근데 그 친구한테 한마디 딱 했어요. 너 같은 애 주워 오겠니? 너무 상처받아. 그래서 얘가 그럼 걔가 근데 그런 애인지 모르겠어. 나였어. 나 같은 애. 공부 잘하는 줄 알고 저 누가 자, 실제로 이제 그 말 내가 한 게 아니라 걔는 엄마가 했어요. 오. 어머니 개인.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가 VIP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 4분의 4분의 1인가요? 예스. 맞는데요? 왜 사분의 4분의 1 나오는데? 4분의 1, 맞아. 4분의 1. 많은 분들 맞지 않아요? 나와 마 사이에서 네. 보인자인 딸이 태어날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럼 라의 유전자형은 뭐죠? X 그 다음에 뭐 쌤 8분의 1이에요? 네. X 야야 전체 경우 에이? XX의 경우. 자, 딸이잖아. XX는 0이야. 아니 그래. 그니까 그것도 포함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우. 여기서 라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형은 XX 다시 또는 XX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네,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보이지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아, 고쳐서 말했어. 예, 수학, 예. 한 수학 하시네요. 넉넉한 걸. 제발. 뜻한 거, 예. 넉넉한 뭐 있잖아. 넉넉한 거. 쌤 진짜 한 10분씩 생각하니까 늘었어요. 늘죠, 당연히. 되게 빨리 늘어. 여부이. 아, 난 약간 천원씩 생각되면 좋아한대요. 유진스 나대지 마시고요. 안 나댔어요. 쌤 잘했죠, 잘했죠. 오, 자. 왜? 예, 와, 잘했습니다. 여자야. 네, 저 망했어요. 진짜.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걸 잘 만드는 과정이 좀 추가적인 노력만 조금 하시면 진짜 금방 실력 오릅니다. 오케이. 민주야. 자, 숙제가 이거 있는데. 먹을래? 자, 숙제. 먹으라고 생각해. 29페이지까지. 예, 29페이지까지입니다. 어디 나 이거 미리 하는 숙제도. 29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오셨죠? 그 문제 안 풀어오셨다고 해서 제가 혼내진 않아요. 영재학교가 예, 영재학교가 아마 혼낼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안 풀어오면 나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영재학교가 알아서 혼내줄 테니까. 꼭 숙제 해놓으시고요. 자, 오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못 내겠던데. 말려서 뭐하니?